안녕하세요, 주마크세입니다. 오늘은 현대바이오에 대한 후속 영상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7월 7일 월요일 첫 영상을 시작으로 7월 10일 목요일 후속 영상까지 무상증자 공시 발표와 췌장암 치료제 기대감을 묶어 핵심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금요일 시장에서 바로 그 기대감이 강한 수급과 함께 실제 주가 급등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7월 10일 목요일 정규장 종료 직후 발표된 보통주 한 주당 신주 한 주 배정의 무상증자 공시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췌장암 치료제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황, 그리고 차트상 바닥권에서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더 강한 호재로 작용해줬습니다. 7월 11일 금요일 정규장에서는 상한가까지 딱 한 호가를 남겨둔 29.85%까지 급등이 나왔고요. 애프터마켓까지 포함하면 최종 종가는 26.25%로 마감됐습니다. 이건 그냥 기대감이 아니라 시장 내 수급과 매수 심리가 본격적으로 따라붙기 시작했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겠고요. 7월 7일 월요일 현대바이오, 현대ADM 첫 영상을 올려드렸고 7월 10일 목요일에 무상증자 공시 관련 영상을 올려드렸으니 못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영상 참고해 보시고요. 무상증자 공시 내용과 향후 일정 관련해 충분히 이해가 쉽도록 설명드렸으니 도움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지난 영상들에 이어 현대바이오와 현대ADM 종목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무상증자는 한 주당 한 주 배정으로 발행 주식수가 기존 대비 2배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재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충당했고 약 240억 원 규모죠. 신주 배정 기준일이 7월 25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8월 14일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무상증자 이슈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현대바이오 홈페이지에 가시면 공지문으로도 떠 있는데요. 오는 7월 21일 오전 11시 현대바이오와 현대ADM이 공동 개발 중인 페니티리움 췌장암 가짜내성 치료제 전임상 결과 공식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일부 핵심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람률의 오가노이드 실험에서 암세포 생존율 0%라는 표현까지 쓰이며 선공개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무상증자 이슈에 더해 전임상 발표라는 이벤트가 아직 진행형이라는 점, 이게 금요일 주가 반응이 단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따가 다시 차트도 살펴볼 것이지만 저점에 사신 분들은 이미 금요일 급등으로 인해 수익률이 30% 정도 되실 텐데요. 당연히 이미 수익을 보고 파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계속 끌고 넘어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투자 성향이 다르고 주식의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해당 종목을 사라, 팔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이 아니며 투자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함이니 잘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해드렸던 얘기지만 현대ADM과 현대바이오가 주주관계에 의해 같이 움직이고 있고 현대ADM이 먼저 치고 올라와 줬는데 현대바이오는 아직 오른 게 없으니 현대바이오도 계속 같이 체크하시라 라고 했었죠. 무상증자 이벤트는 현대바이오 단독 이슈이지만 췌장암 치료제 전임상은 현대ADM이 공동 개발사라는 점에서 이 흐름이 다시 한번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현대ADM의 최대 주주로 현대바이오가 보유 지분 30.82%로 최대 주주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지분을 통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서 현대ADM 역시 명확한 테만의 핵심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해를 좀 더 도와드리면 현대ADM 차트이고요. 7월 7일 월요일 상승 첫날이죠. 시총이 가벼운 현대ADM이 먼저 상한가를 기록해줬고 현대바이오는 이날 25%대까지 상승했다가 종가는 13%대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현대ADM은 다음날도 상한가, 그 다음날도 28% 넘는 급등이 나와줬었고요. 현대바이오는 첫 급등 다음날 상승 시도를 하긴 했지만 고점을 한 번도 넘지 못하고 음봉 마감, 그 다음날도 위아래 움직임은 나왔으나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이며 마감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현대ADM이 아무래도 3거래일 만에 2연상 포함 최대 추가 28% 급등까지 나와줬으니 단기간에 90%에 가까운 급등이 나와줘 이렇게 이틀간 쉬어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도 여전히 추세를 깨진 않았죠. 이틀 연속 음봉이 나오며 제자리 걸음 같아도 어찌됐든 종가 기준 상승 마감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ADM이 조정받는 동안
미리 조정에 들어간 현대바이오로 매수세가 이동했다고 봐도 되는 흐름인데요. 물론 무상증자 이슈가 있긴 했지만 차트와 수급을 보셔도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여기 조정 흐름이 나올 때 현대바이오 종목을 계속 강조해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살펴봤듯 현대바이오 단독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현대 ADM과 연계해서 시작된 구조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봤을 때 좀 더 상황을 끌고 갈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구간에서 우리는 무엇을 체크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수급이 실제로 계속 이어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모든 주식은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선 거래량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고 주가가 계속 상승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거래량은 유지가 돼줘야 합니다. 금요일 최근 기준 최대 거래량을 터뜨려주면서 주가 급등이 나와준 상태이고요. 물론 이전에 살펴드렸지만 현대바이오의 유동주식수가 약 4,100만 주인 점을 고려했을 때 금요일 터진 약 1,100만이라는 거래량은 결코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거래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금요일 여기 음봉 고가를 이미 한번 뚫어주기도 했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의 거래량은 유지되는 게 좋겠고요. 이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보이는 거래량처럼 거래가 완전 끊기게 되면 당연히 주가가 오를 수도 없을 뿐더러 좋지 않은 거라 할 수 있겠고 여기 조정이 나올 때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의 거래량은 반드시 유지해줘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장암 가짜내성 전임상 발표일인 7월 21일까지 남은 일정 속에서 얼마나 심리적 기대감이 지속될지입니다. 이벤트가 남아있는 구간에서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재진입 타이밍을 고민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현대 ADM의 추가 흐름 여부입니다. 현대 ADM과 현대바이오를 한 테마라고 봤을 때 일단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된 상황에서 해당 종목들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 종목 내 순환이 실제 발생하는지 시장 안에서 흐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차트를 한 번 더 살펴드리면 일단 현대바이오 차트입니다. 현대바이오는 NXT 거래도 되는 종목이라 이렇게 KRX 차트, NXT 차트가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요. 일단 전 편의상 통합 차트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지난 영상들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렇게 한번 급락시키면서 마지막으로 개미털기 구간이 나와준 게 현재 상승을 고려했을 때 좋은 액션이었다고 했고 이후 횡보 구간이 나와주며 주가를 관리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월요일 대량 거래와 함께 이 주가 급등이었고요. 이게 나와줬기 때문에 이 급락 구간이 의도적으로 만든 구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냥 눈에 보더라도 여기서 조정이 잘 나와줬죠. 여기가 의도적 급락이었다는 걸 인지했다면 당연히 사볼 법한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짓을 한 세력이 들어와 있구나. 그럼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주포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당연히 바닥권에서 주가를 띄우기 위함이겠죠. 그럼 이런 조정 자리에서는 전혀 부담이 없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무상증자? 나올지 전혀 몰랐죠, 저도. 하지만 차트 해석을 제대로 했다면 경험상 뭐가 나와도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물론 최장암 가짜내성 전임상 이슈가 먼저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더 쉽게 차단할 수 있었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역으로 약간 불안 요소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아무런 재료가 없이 이렇게 차트를 만들고 무상증자 같은 재료로 떠줬으면 최상일 수 있겠는데 먼저 가짜내성 임상 소식이 나온 후에 다시 무상증자 이슈가 나왔기 때문이죠. 즉, 개미들에게 기회를 주고 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진짜 많이 가는 종목은 절대 개미들에게 기회를 주고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약간 불안 요소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아직은 재료도 그렇고 일정도 그렇고 차트상 자리도 그렇고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기대되긴 합니다. 일봉을 넓게 보더라도 딱히 매물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그리 많지 않아 보이고요. KRX 차트로 봤을 때 당장 매물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쯤인데 거래도 크게 많지 않았고 현재 상황이라면 충분히 소화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의 100%는 없습니다.
주포들도 바보가 아니고 개미들이 무조건 간다, 갈 거다라는 안정감이 들게 되면 반드시 전략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것이고요. 상황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대응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현대 ADM 차트를 보면 급등 후 일단 이틀간 거래도 줄고 음봉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시간의 장에서 2% 정도 하락한 상태로 마감되었고, 시간의 장 종료 후 추가 상장 관련 공시가 나왔는데요. 6월 달에 결정되었던 부분이 상장일이 도래해 다시 공시가 나온 것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 상장일이긴 한데 전체 주식수를 기준으로 300만 주이기 때문에 수량도 별로 많지 않고 의무 보유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주식이라 어차피 당장 팔지도 못하는 물량입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요. 시간의 장 하락가가 2205원인데 하락 출발 후 다시 상승 전환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 계속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한 종목이라 오를 때 5일선까지 기회를 안 줬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월요일에 5일선이 이렇게 올라와 줄 텐데 하락 출발하면서 5일선을 터치해주고 갈지 아니면 또 닿지 않고 상승할지 봐야겠으며, 반대로 하락 시나리오도 생각해야 하는데 5일선을 깨는 듯 하거나 5일선을 깨게 되면 리스크 관리도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현대 ADM은 일봉상 매물대에 진입한 상태이며, 그래서 여기서 며칠 머무르면서 물량을 체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마 다음 주에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이고, 투자 경고 종목으로 먼저 지정되었기 때문에 3거래일 단일가 매매는 안 들어갈 것이고요. 현대 ADM과 현대 바이오는 다음 주에도 움직임을 잘 주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무상증자라는 재료와 전임상 발표라는 기대감이 겹쳐 있는 구간이며 실제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상승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라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계해야 될 부분들은 경계하시면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현대바이오, 현대 ADM에 대한 후속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해당 종목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난 현대바이오, 현대 ADM 영상도 정주행해보시고 제 영상이 투자 판단에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건강한 투자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이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전문점 주막하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